윙윙거리다 닭장 속으로 주걱의 밥풀처럼 달라붙는다. 숫검정 같은 오골개 두 마리가 진짜 사라기 밥풀인 줄 알고 허겁지겁 대여 먹는다. 별똥별 주워 먹으러 강길을 거슬러 가다가 긴 해 허기지게 떼어 먹던 나처럼 옥정호를 바라보고 있는 정읍의 한 마을. 20여 가구가 어깨를 비스듬히 하고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다. 연일 30도가 웃도는 여름날 떼약볕 아래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화초들을 돌보고 있는 박성우 시인. 이 정도나 이렇게 보면 이 자체가 부채 같잖아요. 부채. 정확히 드러나진 않는데 크면 완전 부채 같아요. 근데 꽃이 피는데 거기에 또 번무늬가 있는 꽃이 펴요. 그래서 이게 번부채 꽃인데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부채질 해주는 것 같고 또 마당 끝까지 나와가지고 부채질 해주면서 또 나를 맞아줄 것 같고 뭐 그런 의미에서 번부채를 심었어요. 잎을 따주면 잘 커요. 근데 여기 밑에 것도 사실 안 따주면 굉장히 지저분한 애인데 이렇게 좀 따내주면 키가 좀 더 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맞는 건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전주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은 작년 10월. 아기자기한 꽃을 틔운 작은 마당에 호박이며 옥수수까지 이 모두가 초보 농사꾼인 시인이 이 작은 집에 둥지를 들고서 키워낸 것들이다. 며칠만 집 비워두면, 그러니까 제가 늦게 들어오면 풀 뽑을 시간이 없잖아요. 또 출근해야 되고 그러면 무릎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목이 뜯기면서 하는데 보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그 몸 공부고 또 마음 공부가 돼요. 왜냐면 머리도 맑아지고 또 노동을 하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땀 흘려 일한 뒤 먹는 밥 한 그릇이 달듯이 일이 끝나면 어김없이 그는 책상에 앉아 시를 쓴다. 2002년 첫 시집 이후 그간에 발표한 시들을 엮어 얼마 전 두 번째 시집을 냈다. 제 시를 보면 알겠지만 저는 대부분이 사람 얘기예요. 이를테면 이런 촌에 와서도 느티나무가 예쁘다, 해바라기가 예쁘다,
저런 은행나무 예쁘다 이런 거를 굳이 시로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건 내가 시로 써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아는 거니까. 그리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보다는 지금 경운기 소리 들리는데 이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를 또 뭐 어깨와 어깨를 이어주고 끈으로 또 이어주는 이런 것들을 저는 시적 상상력을 결부시켜서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시인이 되고자 한 줄 한 줄 써왔다는 박성우 씨. 이런 상고 끝에 세상에 나온 그의 시집 가뜩한 잠에는 50여 편의 시가 정갈하게 담겨 있다. 그가 써온 시편들에는 진한 사람의 향기가 배어난다. 역시 시들도 내 손을 다 떠난 시들이니까 또 시 한 편 한 편마다 나와의 어떤 끈끈한 인연이 있는 시들이니까 뭐 어떤 게 좋다 또 혹은 어떤 게 좀 그렇다 이런 거는 조금 힘들고요. 사실은 다 애정도 가고 서운함도 있고 무르베개는 이 마을에 들어와서 써서 좋고 소금벌레라는 시는 제가 그 비금도 염전에 갔다가 비금도를 3번 정도 들어갔는데 그 2번 정도는 염전 일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대산 염전하고 또 하나 염전이 있는데 전 그 대산리에 있는 선착장 가까운 염전을 일을 했는데 곱게 늙으신 할머니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딸이 원래 셋이 있는데 딸만 셋 낳았다고 젊었을 때 그 남편이 어디를 가서 아들을 낳았대요. 그 아들을 보고 아들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 혼자 딸 셋을 키우는데 딸은 이제 다 목포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고 혼자 이제 소금밭을 읽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소금을 말려 먹고 사는 것인지 피를 말려 먹고 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오래전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소금이 모자랄 땐 제 눈물을 말려 먹는다는 소금벌레. 소금물에 고분고분 숨을 죽인 채 짧은 다리 분주하게 움직여 흩어진 소금을 쉬지 않고 끌어모은다. 잊고 있던 고향의 기억, 우리네 사는 얘기가 묻어나는 그의 시들. 조금은 어눌해 보이고 또 조금은 투박해 보이지만 사람에 대한 따스한 배려와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렇기에 첫 번째 시집 거미 또한 8수회까지 찍을 정도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등단하고 뭐 문학 월간지 잡지에 이제 발표한 작품들인데 한자도 안 고쳤어요. 물론 첫 시집이기 때문에 좀 거칠 수도 있고 좀 더 세련되게 다듬을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안 고쳤죠. 왜 그러냐면 한 편 한 편 쓸 때 나는 그 한 편 한 편에 대해서 감히 최선을 다했으니까 밤마다 계속 낑낑대고 다시 한번 또 퇴고하고 정말 구토나올 만큼 난 진짜 이 시는 쳐다보기도 싫다 할 때쯤 이제 발표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특히 더 애정이 많이 가요. 시인에겐 무릇 2명의 어머니가 있다고 한다. 자신에게 몸을 준 어머니와 글을 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존재로서의 어머니. 박 시인에게는 그 두 존재가 다르지 않다. 그의 시가 생겨난 자리에는 늘 어머니가 있었고 어머니를 닮은 꾸밈없는 언어로 세상을 조용히 물들이고 있는 것이다. 누가 나중에 줬는데 저는 기억을 못해요. 나도 몰랐는데 이게 저예요. 이때 IMF 때 제가 대학 아마 3학년, 4학년 때였는데 이때 제가 야간대학 다니면서 공정에
시에서 박스 조각에다 시를 쓸 때였어요. 근데 사실 이때 쓴 시들이 거미라는 첫 시집에 거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 제 모습 거의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감회가 깊어요. 내가 저 습작기 시절에도 분명히 좀 뭔가 할 말이 분명히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졸면서 박스 조각에다 시 쓰던 그 마음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왜 못하겠느냐 하는 이제 위로도 받고 채찍도 하고 그러죠. 두 번째 시집을 내기까지 박성우 시인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 그는 지난 2년간 한 단체에서 일했는데 그곳에서 특별한 인연을 맺은 사람이 바로 이종민 교수다. 박 시인의 전 직장 상사이기도 하지만 늘 당부와 격려를 잊지 않는 큰형님 같고 아버지 같은 존재. 두 번째 시집, 그 이후의 시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첫 작품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는. 촌놈들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구나. 그런 게 마음 읽었을 때 그게 제일 좋았고 행복했고, 단연 거기가 그 단장이랑 거기서 전통으로 추진하는 일하면서 저는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상태에서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또 생활이 편해지면 또 의식이 또 물러져가지고 그래도 박성우가 그러지 않겠지만 젊은 시인들 굉장히 의욕적으로 작품 활동들 하고 그러는데 대개 핑계를 많이 대요.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먼 일만 생기면 그 일을 핑계로 자기 본연해야 할 일들을 까먹는 거죠. 뭐 시인들이 흔히 하는 것은 이제 친구가 놀러 왔다든가 무슨 꽃이 이쁘게 폈다든가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핑계로, 특히 이제 일이 생기면, 하여튼 공적인 일이 생기면 그걸 핑계로 이제 워낙 바쁘기도 하고 시간에 쫓기니까 그 시작 활동을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하고 그러는데, 제 얘기만이 아니고 주변에 많은 시인들이 박성우 시인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하여튼 시인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 그 세상을 끊임없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기의 언어로 표현해내는 것, 이런 것에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이다. 이거는 지금 이 책에 실린 사진들은 박 시인이 근무하면서 직접 찍은 것들인데 전주 한옥마을에서 일하는 동안의 경험은 그의 시 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막 기왓장 보면 막 그 골목에서 아저씨들 기왓장 내리고 하면 가고 막 날라주고, 기왓장 막 낑낑거리면서 얻어오고, 그다음에 지나가다 누가 항아리 버려놨으면 그거 갖다가 막 놓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정신적인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마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보였어요. 처음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였는데, 여기에서 있지 않았으면 제 두 번째 시집에 있는 좀 어떤 우리 것 혹은 전통적인 생각들, 아니면 사소하지만 어떻게 사소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정말 꼭 지켜야 할 것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넣었어요. 같아요. 선생님, 여기가 어디냐면요, 경기전 아시죠? 이곳은 박성우 시인의 일터. 올해 4월부터 그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글쟁이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힘든 게 하나가 밥벌이를 하는 건데요. 그 밥벌이가 사실 안 되면 글 쓸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면서 한탄하면서 시 쓴다고 콩이나 잡고 살고 싶진 않고. 여보세요? 오늘은 못 가고요. 제가 목요일 날 전화를 드리고 그쪽으로 갈게요. 그가 이곳에서 맡은 직책은 기획실장.
11월에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기획서를 좀 세련되게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잘 못해요. 그리고 왜냐면 뭐 이렇게 시 쓰는 습관 이런 게 있어서 잘 이렇게 못 써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좀 만나서 조리 있게 좀 설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역시도 잘 못하죠. 뭐 며칠을 왔다 며칠을 간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다부진 각오와는 달리 일은 잘 못한다고 수줍게 웃는 성우 씨. 과연 주변의 평가는 어떨까?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들 모임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문학의 미래, 그 미래 세대들을 위한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그 가장 선두 그룹에 서 있는 박성우 시인이 이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일 전체를 추스리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어떤 그런 긴장도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가끔 있는데 이제 그럴 때도 여전히 이렇게 시인의 품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박성우 시인의 장점이죠. 퇴근을 앞둔 그가 차 앞을 떠날 줄 모른다. 얼마 전에 바꾼 중고차가 또 말썽인가 보다. 버스는 없대.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차를 좀 개념 없이 타는데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집사람도 한 번씩 태워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5월 26일 날 33시간 그 사투 끝에 집사람이 그 애를 낳는데 그 애를 한 번씩 태워야 되는 것 때문에 차가 좀 이상하면 제가 막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차도 고쳤겠다. 가뿐한 마음으로 집에 가는 길. 그의 집은 일터에서 차로 40여 분이 걸린다. 이쪽끼리 그 집사람 그 결혼하기 전에 전주 내려왔을 때 이쪽 길로 해가지고 맨 처음 데이트를 했던 코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굽이굽이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추억들도 하나둘 그에게 말을 걸어온다. 그리고 한 번은 여기에서 밤 늦게 가는데 노루가 내려왔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안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계속 빵빵 했는데도 놀래가지고 노루는 저만 쳐다보고 그래서 라이트를 꺼주니까 그때서 비틀비틀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막 여기가 완전 녹색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겨울에 봤을 때 혹은 3월에 봤을 때 4월에 봤을 때 5월에 봤을 때 7월에 봤을 때 그리고 지금 8월인데 8월 봤을 때 또 틀려요. 그래서 조금 넘어가면 이제 보이시겠지만 벌써 이쪽에는 가을을 느낄 수 있어요. 가을 냄새가 무신 풍겨요. 이렇게 자연을 벗삼은 출퇴근길은 한 줄의 시가 되어 그를 찾곤 한다. 계절 바뀌는 줄도 모르고 바쁘게 사는 도시인들과는 달리 그는 이 번거로움이 오히려 즐겁기만 하다. 집에 도착한 그가 무얼 하나 했더니 그동안 써놓은 동시들을 손보고 있다. 사실 그는 한 일간지 신춘문예 동시 부분에 당선된 아동 문학가이기도 하다. 그가 이렇게 동시집을 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올해 5월 딸 규현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동시 작업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좀 담배도 잘 피우는 것도 좀 이상하고 좀 왠지 좀 나도 맑아져서 좀 써야겠다 하는 오히려 그런 부담감도 좀 있고 어린 아이들이 맑고 거침없는 상상력으로 들어가려면 또 내 안에 있는 그 고여 있는 것들을 퍼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좀 힘든데 그냥 제 동시집이 나오면은 하여간 뒹굴뒹굴 제 아이를 배에 앉혀놓고 같이 연필처럼 뒹굴면서
제 동시를 읽어주고 싶어요. 그때 아빠 동시는 재미없어 이렇게 하면은 저도 굉장히 난감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좀 더 열심히 퇴고를 해야죠. 시인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 딸에게 바치는 동시집은 머지않아 빛을 볼 것이다. 자풀무성한 묵정밭에서 언어를 골라내는 박성우 시인.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그것이 진짜 시라고 말하는 시인. 자신을 시 쓰는 촌놈이라고 서슴없이 부르는 그가 쓴 시들은 사람들의 옹이진 세월을 어루만지고 넘어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따뜻하고 굳건한 손이 될 것이다. 이제 시집 2권을 냈는데요. 뭐 시집 2권 세상으로 내놓고 앞으로 어떤 시를 써야겠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오히려 좀 더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미술로 치면, 그림으로 치면 대생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런 그 기본 바탕을 좀 더 갖춘 뒤에 그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사람이나 자연이나 뭐 하늘 이런 촌, 강물, 뭐 바람, 햇볕 이런 것들을 다 가슴으로 만나고 가슴으로 대하고 또 가슴으로 옮겨줬는, 그래야 그 독자들과는 좀 뜨겁게 좀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로 그냥 남고 싶습니다.